안녕하십니까. 신한은행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황재한 과장입니다. 취업 준비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드려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신한은행 취업, 신한은행 채용에 대한 단어를 검색을 해봤는데 저도 놀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고 면접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답변을 해라, 이런 스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그런 스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신한은행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다루는 게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한은행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연이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거나 면접 준비하실 때 그런 가이드나 방향성을 좀 잡는 데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이 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를 찾고 그거에 맞지 않은 옷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의 정체성이 자꾸 무너지는데, 자기소개서가 제일 잘 쓴 자기소개서가 없는 거고, 면접에서도 이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그게 정답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습을 솔직하게 잘 보여주시는 것이 최선의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봤을 때 참고만 하시고 스스로 정체성을 갖고 또 본인의 중심을 잡은 다음에 본인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한은행 취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신한은행 소개, 인재상, 인사제도, 취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한은행 소개와 인재상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창립입니다. 한국 국적의 제일교포분들이 일본에서 사업을 어느 정도 하시고 성과가 난 이후에 몇 분들이 뜻을 모아서 조국의 경제 발전과 금융 선진화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1982년 7월 7일 날 자본금 250억 원, 임직원 279명, 영업점 3개로 조금은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후발주자로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간절함과 절박감, 치열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의 신한은행 자본금 2조 7천억 원, 임직원 14,000명, 영업점 800개의 국내 리딩뱅크로 성장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취업 준비를 하면서 간절하고 절박하고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신한은행에 들어올 수 있었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때와 다르게 간절하시고 절박하시고 치열하시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신다면 신한은행에 들어오실 거고, 들어오셔서 저희 신한은행과 함께 성장하고 호흡하면서 좋은 파트너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의 조직도입니다. 신한은행은 리딩 금융지주 신한금융그룹의 첫 번째 회사이자 모태기업이자 주축기업입니다. 주축기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매출이 높고 손익이 잘 내고 또 임직원 수가 많다, 이런 걸 떠나서 신한은행을 통해서 고객이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진 고객을 통해서 다른 회사에서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한은행에 입행을 하시게 되면은 리딩 금융지주의 주축기업으로서 일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신한입니다. 신한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분들이 혁신, 변화, 도전, 열정, 젊은 은행, 이런 답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혁신이란 단어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미지를 갖는 데에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신한은행은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1990년도에 인터넷 뱅킹을 만들었고 무인 점포를 만들었고 고객만족센터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신한은 최초, 최고라는 수식어를 갖고 대한민국 금융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혁신은행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 세대에 대한민국 금융의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한은 다시 한번 혁신은행의 주인공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내부적으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핵심 키워드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고객 퍼스트, 디지털, 글로벌입니다. 제가 이 장표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자기소개서를 보거나 면접을 참여했을 때 신한은행에 관심 표현을 하시고자 최근 뉴스를 검색하셔서 인용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기사들 중에서도 제가 모르는 기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별로 내부적으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지 않는 얘기들이란 말이고, 그런 것들은 제 입장에서는 이분이 좀 자기소개서에 칸을 채우고 면접에 분량을 채우고자 형식적으로 갖고 온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핵심 키워드 세 가지에서 조금 더 조사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스스로 답을 좀 내리시는 과정을 거치시게 나면은 누구나 공감하는 자기소개서, 누구나 공감하는 면접의 답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핵심 키워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퍼스트입니다. 2019년 대회기간 고객 만족도 전부문 1위 수상하였습니다. 2019년 기존 KPI 적용에서 제외하고 고객 편의에 중점을 둔 고객 중심 영업점 5곳이 지정되었습니다. 고객 중심 영업점은 기존에 일률적으로 적용받던 그 KPI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지점 스스로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률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은행 중심의 실적 중심이 아니라 고객 편의에 중점을 둔 영업점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파격적인 거는 이 영업점장님들은 차장 직급에서 승진하시고 부점장 직급 그리고 지점장 직급이 돼서야 영업점장명을 받게 되는데, 고객 중심 영업점은 이 차장 직급에서 영업점장명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변화를 하고 또 고객 편의에 맞춰서 새로운 것을 해보자, 현장의 자율성을 드린 그 영업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0년 고객과 은행이 동반 성장하는 영업 문화 구축을 위해 은행권 최초 가치성장 평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가치성장 평가제도는 고객가치 향상을 통해서 고객과 은행이 동반 성장한다라는 평가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은행 중심의 영업 문화였다면 지금은 고객 중심의 영업 문화로 바꿔보자라는 의지가 담겨 있고요. 이런 고객 중심 영업점과 가치성장 평가제도는 과거의 은행의 실적, 성과의 결과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정의 정당성이 결국엔 은행의 선택을 받게 된다라는 개념에서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존재하는 한 이 고객 퍼스트는 최우선 가치로 항상 여겨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입니다. 2018년 고객 사용 편의성을 향상한 모바일 통합 플랫폼 쏠이 출시되었습니다. 면접을 하면서 많은 시중은행 중에서 왜 신한은행을 지원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쏠 얘기를 하십니다. 쏠을 사용해봤는데 너무 편리했었고 자연스럽게 주거래를 운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까지 하게 됐다는 답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만큼 쏠이라는 어플이 잘 만들어진 어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비대면 영업이 중요하게 되고 있는 현상을 감안했을 때 통합 플랫폼 쏠을 갖고 있는 신한은행은 이 비대면 영업에서 조금 더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AI 센터가 출범되었습니다. 2020년 9월 1일 날 대대적으로 출범이 되었어요. 과거에는 디지털 한 부서의 랩으로 좀 운영이 되다가 지금은 센터를 격상시키면서 많은 인원을 투입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신한은행이 고객 중심 영업 현장에 쌓은 인사이트와 AI 기술 역량을 통합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AI 과제로 도출하고 그 도출된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서 전행적으로 AI 역량을 좀 강화시키자, 그런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AI 센터가 될 겁니다. 2020년 은행권 최초 비대면 영업을 담당하는 가상영업점 디지털 영업부가 신설이 되었고요. 찾아가는 종합금융 서비스 중심의 영업점인 디지로그 브랜치가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영업부는 예전과 같으면 한 개 점포가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창구가 없이 본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시지 않는 고객님들은 과거에는 만기 관리 정도만 해드렸어요. 하지만 디지털 영업부에서 찾아오시지 않는 고객님들도 전담 고객으로 선정을 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디지로그 브랜치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과거 그 오프라인 점포에서 찾아오시는 고객님들에게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또 맞춰서 해드리고, 찾아오시지 않는 고객님들은 이 디지털 영업부로 이관을 해서 디지털 영업부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드리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신한은행은 과거 업무에서 디지털을 가산을 해서 기존 업무를 개선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디지털로 새로운 틀에서 은행 업무를 재정립을 해보자 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빅테크, 핀테크들로 인해서 기존 은행이 많은 위기다,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한은 과거부터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IMF 위기도 있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들이 있을 때마다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을 하면서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 위험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위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수년 전부터 디지털 산업혁명을 인지를 하고 있었고 많은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시화된 게 AI 센터, 디지털 영업부, 디지털로그 브랜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에도 신한은행이 위기 극복 DNA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디지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한은행과 함께 대한민국 금융의 혁신을 바꿔주실 분들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글로벌입니다. 신한은행은 글로벌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네트워크를 잘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 은행 손익 기준으로 15.9%가 글로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습니다.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해외 은행 중에서 신한은행이 실적이나 규모 면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글로벌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으신데, 글로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앞으로 해외에서 근무를 하실 기회가 많이 열릴 것이고, 또 시기 또한 좀 더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차장 직급, 부점장 직급에서 주재원이 나갔더라면 지금은 과장 직급에서 주재원이 나가고 있고, 대리 직급에서도 주재원을 나가서 1년간 인턴 근무를 하신 다음에 거기서 주재원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국내로 복귀해서 어느 정도 일을 하고 다시 주재원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그 기회가 많이 열려 있을 것이고, 그 기회가 조금 더 일찍 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한웨이입니다. 신한은행이 지향하는 바와 신한의 생각, 행동 기준을 나타내는 가치 체계입니다. 신한웨이는 미션, 핵심 가치, 비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취업 준비를 할 때 이 미션과 비전이 좀 많이 혼돈이 됐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 미션은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 금융이라는 본업을 통해서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고객과 신한은행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로운 세상을 만들자. 조금은 이상적인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전은 좀 더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사랑받는 1등은행. 대한민국 1등은행이 어디야? 라고 했을 때 누구도 아무런 의심 안 하고 신한은행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핵심 가치 5개입니다. 핵심 가치 5개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이런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걸 저희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5가지 역량을 무리하게 다 보여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이 핵심 가치 중에서 이런 부분은 나의 강점이 되겠다라고 생각되시는 것들은 잘 포장하고 잘 갖고 와서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되시고, 본인이 이런 부분은 약점이다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보완하시고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신한은행에 적합한 인재인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좀 구하시는 과정을 거치시고 나면은, 그리고 나서 자기소개서를 쓰시고 면접을 준비하신다면은 저희하고 좀 더 원활하고 재미있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한은행 인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가슴을 지닌 창의적인 열정가. 좀 말이 어렵기 때문에
단어를 끊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가슴을 지닌 사람,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나 혼자가 아닌 모든 사회 구성원을 생각하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 자신의 꿈을 위해 늘 고민하며 유연하고 열린 사고를 가진 사람, 열정가, 조직과 나의 발전을 위해 끝없는 열정으로 도적 목표를 강력하고 신속하게 실행하는 사람. 저희는 따뜻한 가슴을 지닌 창의적인 열정가를 저희 인재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작은 글씨도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성된 인재가 아니더라도 신한의 문화 속에서 프로금융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인재. 지금 신입 공채를 뽑고 있습니다. 신입 공채에게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 수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합양하고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신한의 문화 속에서 프로금융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가,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가,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 흔히 말하는 스펙, 학점, 어학점수, 자격증이 좀 부족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나는 신한에 적합한 인재다 판단이 되시면 자신감 있는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창의 융합형 인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융합적 사고가 가능한 사람,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수리적 사고 및 논리력을 바탕으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문과 출신 분들이 이과적인 사고를 하고 이과 출신 분들이 좀 인문학적 소양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양자를 완벽하게 다 아울러 달라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문과 출신 분들이 완벽하게 코딩까지 해달라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이 관심이 없고 본인이 전공을 하지 않았던 분야더라도 그쪽을 자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보여주신다면은 저희는 그런 분들을 창의 융합형 인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한의 인사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한의 인사제도는 저희가 좀 자랑하고 싶은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입행을 하시고 나서 이후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OJT 연수 파견입니다. 이 연수는 젊은 직원분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연수입니다. 은행을 들어오시고 만 2년이 지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행업급 대리급에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연간 160명을 선발을 해서 3개월 동안 해외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무를 하시는 동안 당연히 급여도 드리고 비행기도 끊어드리고 또 거기에서 현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 휴가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제한이 되고 있지만 여러분들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은 다시 연수가 부활할 거기 때문에 이런 연수를 활용하시면은 되게 많은 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주재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그 기회가 좀 더 많아질 것이고 그 기회가 조금 더 빨리 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사, 석사, 학비 지원입니다. 저희는 저희 신한 문화 안에서 프로금융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계시고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공학 석사는 최근에 가장 핫한 연수 과정이고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을 이수하시게 되면 고려대학교 정식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자유출퇴근 제도는 많은 기업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고요. 웰프로 휴가 제도는 연가 13일을 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웰프로 원 10일은 무조건 연속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뒤 주말을 끼게 되면은 14일 동안 연속으로 휴가를 의무적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휴가를 이용해서 많은 신입 직원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시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해외여행이나 아니면 장기 여행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긴 했었는데 지금은 좀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많이 제한이 되지만 앞으로도 이런 휴가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힐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2월에는 웰프로 휴가를 잘 다녀오시라고 휴가비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꽤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신입 직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치 월급을 더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 40시간 스마트 근로 문화입니다. 신한은행은 과거 좀 근로 문화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얘기가 조금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한은행은 후발 주자였기 때문에 기존 은행과의 격차를 좀 줄어들이기 위해서는 그 은행들보다 2배, 3배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국내 리딩뱅크 반열에 좀 올라온 이상 조직과 임직원 간의 그런 공감대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업무를 몰입도 있게 하고 스마트하게 근로하자 라는 문화가 좀 확산이 됐고, 실제로 PC는 6시까지 사용이 가능하시고 퇴근은 6시 반에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다니시다가 보면은 6시 반 이후에 신한은행 점포에 불이 켜져 있는 점포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짧게 일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입행을 하시고 6시 반 이후에 자기 개발을 할 거고 또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고객님들께 그 많은 경험을 공유를 해주시고 자기 개발을 통해서 함양된 전문 지식을 고객님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이런 선순환 문화를 이루는 것이 저희 주 40시간 스마트 근로 문화의 주요 목표입니다. 은행의 복리후생이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자기개발 보육에서 자격증 취득 지원, 어학능력 향상 지원, PC 구입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한은행에서 본인이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와 역량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건강에서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 가족들까지 의료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단체 보험 등이 있습니다. 기념일 등에서는 여기서 지금 복지가 좀 섬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임직원이 14,000명이고 전국에 산발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복리후생을 개개인에 맞춰서 좀 섬세하게 하기에는 많이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런 젊으신 분들의 그런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과거에는 기념일마다 일괄적으로 상품권이 나갔었는데 그런 상품권이 나가지 않고 포인트를 지급을 해드리고 그 포인트로 본인이 사고 싶은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 기념일 축하가 없었잖아요. 신입 직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결혼 안 하기 때문에. 하지만 올해부터 욜로 포인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결혼 기념일 대체해서 욜로 포인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복리후생을 굉장히 좀 섬세하게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휴가를 보시면 웰프로 휴가 말씀을 드렸고 연송소는 저희가 전국에 80여 개 정도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연송소를 이용해서 많이 휴가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다음 경조사, 주거안정, 직장생활 이런 복리후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은 회사에서 복리후생이 좋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한은행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거 외에도 내가 정말 대기업에 다니는 구나라는 느낌을 들 정도로 저희가 복리후생 부분은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신한은행 취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서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나가는 기준으로 해서 오늘 18시 마감인데요. 저희가 기업금융 WM 분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기업금융과 WM이 별도 티어로 운영되는 거냐는 질문들 많이 해주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는 신입회원 공채를 기업금융 WM 분야 한 분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관심 직무를 해서 기업금융과 WM을 구분해서 지원서 접수를 받냐라고 또 질문해 주시는데 저희가 면접을 할 때 지원자분들께 은행을 들어오시면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일단 은행에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보다는 저는 기업금융을 하고 싶습니다. 기업금융은 제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역량을 갖춰야 되고 그런 역량들은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역량을 갖췄고 그리고 저는 기업금융을 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은 좀 바꿔보고 싶고 또 기업금융에서 이런 것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지원자에게 더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금융하고 WM하고 한 개 분야로 좀 선택을 해서 조금 더 조사하시고
또 스스로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과 비교해 보신 다음에 좀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지원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력 및 연령에 따른 지원 제한이 없는 열린 채용을 신한은행은 지향하고 있습니다. 채용 전형 절차입니다. 저희가 공고상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렇게 차기 일정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저희가 직무 적합도 면접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 채용 전형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 전형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전형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서 작성 중인 자기소개서 문항들입니다. 과거 대비해서 크게 변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작성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자기소개서가 잘 써진 자기소개서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 생각에는 자기소개서라는 게 본인의 얘기 그리고 본인이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잘 쓴 자기소개서고 뭐가 좀 더 잘 안 써진 자기소개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가독성을 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면접관들이나 자기소개서를 볼 때 굉장히 많은 자기소개서를 보게 되는데 좀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조금 읽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문단도 나누시고 들여쓰기도 하시고 또 문단에 소주제도 다셔가지고 또 이 지원자가 이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라는 것들을 좀 쉽게 좀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개팅을 하시기 전에 상대방에게 나를 글로써 먼저 소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 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좀 흥미로운 얘기들을 많이 써주실 것 같은데 저희도 면접을 진행을 할 때 면접관분들이 다른 자료들은 볼 수가 없고 이 자기소개서만 보고 그분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소개서를 읽고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오겠다라고 상상을 하게 되고 호기심을 갖게 되는데 이 자기소개서가 너무 진부하고 형식적인 내용들만 구성되어 있다면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는 자기소개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 면접은 시작됐다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기소개서가 이 서류평가의 단계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소개서는 모든 전형에서 가장 좋은 평가 모듈로 활용을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본인 얘기를 좀 흥미롭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필기시험입니다. 올해는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에서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 3개 분야에서 시험을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대비해서 금융상식 부분이 좀 빠져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린 게 직무 역량 평가는 모든 전형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필기시험에서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로만 대체하자 결정을 하였습니다. 직무적합도 면접입니다. 직무적합도 면접은 AI 역량평가와 직무 역량평가로 구성하였습니다. 작년 하반기 공채에서는 저희 신한은행 연수원에 여러분들을 불러서 인성면접, 토론면접, 논술평가, 디지털 역량평가 등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한 많은 제약 때문에 지금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기가 좀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전향을 했고요. AI 역량평가는 지금 많은 회사들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고 직무 역량평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 직무 역량평가는 자기소개서를 기반한 인성 면접을 포함해서 직무 역량을 좀 평가할 수 있는 면접 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꾸준히 신한은행을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은 당황해 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생각은 신한은행의 면접을 꾸준히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바뀐 직무 역량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 역량 평가를 보시면 준비사항에 이제 폭넓은 지식, 독서, 신문 탐독 등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신문과 최근 신문들을 좀 많이 탐독을 하시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거기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연습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본 내에 논지 전달 훈련, 논리 전개 능력, 순발력,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직무 역량 평가를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최종 면접 전형입니다. 임원민 부서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면접이 실시가 되고요. 우수한 인재의 우열을 가리는 것보다는 어느 분이 신한 문화에 조금 더 적합한 인재인가를 선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저에게 전형이 마무리가 됩니다. 꿈을 향해 달려온 여러분들을 신한은행은 응원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미션이 뭐였죠?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답니다. 따뜻한 금융입니다. 금융이라는 게 조금 차갑고 냉철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차갑고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곳이 신한은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실 때까지 저희가 조금 더 멋진 은행, 조금 더 나은 은행으로 만들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생이 취득할 수 있는 우대 자격증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일반직 기업 금융 WM을 뽑는데 대학생들이 지원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험도 부족할 것 같고 어떤 부분에 역량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까요? 면접은 1차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그럼 자소서 바탕의 인성 직무 면접인가요?